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동아일보 칼럼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영상은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셨습니다만, 그때 그 동아일보 칼럼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수렁이라고 나왔습니다. 수렁, 늪입니다. 늪, 막 온갖 진흙, 뻘 이런 것들이 물과 함께 섞여가지고 거기에 한번 발을 들였다가는 허우적 거릴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늪 밑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죽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김건희 수렁. 왜 김건희 수렁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김건희라는 인물, 그 김건희라는 인물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정치권의 이 싸움도, 정치권의 정쟁도, 또는 이 국내임 안의 그런 싸움도 뭔가 생산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뭔가 자기들끼리 미래 지향점에 대해서, 뭐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이념 논쟁이라도 하다못해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김건희 여사를 배신했네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불행하다, 불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김건희 여사, 김건희 리스크다. 이런 것들은 아마 대한민국 5,100만 국민들, 미취학 아동 빼놓고는 아마 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권이 계속 이어져 오는 그 기간 동안에도 김건희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 매체들이 사설과 칼럼으로서 이 용산 대통령실에 정말로 조언을 했습니다. 충고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김건희 여사가 대외 행보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 그 대외 행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외부 인사들을 만나면서, 또는 그들과 통화를 하면서, 또는 지금 현재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들과 그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또 김건희 리스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김건희 리스크와는 달리 앞으로는 또 어떤 형태의, 어떤 규모의 김건희 리스크가 돌출될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장예찬이라는 자가 이 댓글팀과 관련해서 거의 뭐 발작을 하다시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한동훈 댓글팀, 한동훈 여론조성팀이 아니라 김건희 댓글팀에 대한 이 세간의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 세간의 이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집중되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의심을 자초하는 그런 언행들을 장예찬이가, 용산 대통령 부부의 무슨 양자도 아니고 정치 참모도 아니고 정치 참모를 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자가 계속 댓글팀, 여론조성팀 운운하고 다니고 있으니 결국에는 그 세간의 이목이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야말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다. 장예찬이가. 그야말로 장예찬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안위를 걱정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을 정말 위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정말로 이 보수 전산이 뭐니, 뭐 진짜 보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자처한다고 한다면 그런 언행은 최소한 안 할 것 같은데, 정말로 정무적 판단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들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다, 오죽하면 김건희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이가 온갖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 리스크는 대체 뭡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무슨 사법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김건희라는 사람 그 자체가 이 윤석열 정권한테는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악재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표현이 이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에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치욕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지지층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정말 개선을 해야 되고, 정말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완 유지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김건희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김건희 리스크가 점점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국민의힘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이렇게 지지하는 찍어주고 있는 그 정당 자체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수렁이라는 표현을 그 칼럼에서 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이 김건희 수렁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 칼럼에서. 근데 이 대통령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김건희 리스크라는 건 애초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애초에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계속 그의 동정을, 그의 활동 내역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누가 브리핑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이 아무런 직책도 아니고 권한도 없고 민간인에 불과한 대통령 부인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의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체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김수경이라는 사람은, 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대외 선전을 하라고, 대외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임명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의 주 업무는 이제 대통령실 이런 입장들을 갖다가 대신 알리는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없었을 겁니다만, 굳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 그 다음에가 이재명, 뭐 이런 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준석, 이재명보다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냥 제 예상일 뿐입니다. 근데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걸 입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도 지 나름대로 지지층이 있습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뭐 지지층이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지율도 좀 높지 않습니까? 그게 뭐 과연 믿을 만한 수치인지 아닌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이 저런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 게 과연 사실인가? 라는 이렇게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재명도 분명히 지지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좌우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감?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 김건희 여사는 지금이라도 정말 자제해야 된다, 자중해야 된다. 정말 자기가 2021년 12월 26일 날 얘기했던 식으로 이 내조에만, 대통령의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실은 대체 그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대체 그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아니 대통령 부부가 같이 가야지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너무 당연한 것마저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누가 이런 것들 갖다 여론을 조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초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럼 같이 가야지, 동반해야지, 안 가냐?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 가서도 뭐 행사 참석하고 그런 건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우리 또 김건희 여사께서 오늘 또 한 건 하셨다는 식으로 대통령실에 브리핑 딱 해가지고 딱 김건희 여사 한인 이민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명 브리핑,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박아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적을 갖다가 알릴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될까? 눈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오늘,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월 9일입니다. 오늘 오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립한 독립운동의 산실 한인 기독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1938년 광화문 모양을 본따 현 위치에 신축한 교회 외관을 둘러보고 작년에 설치된 국가보안부 독립운동 사적 동판과 1985년 교인들이 건립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보며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한인 기독교회의 역사를 청취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인 기독교회 내 전시관인 독립기념관과 교회 예배당 내부를 돌아보며 100년 전부터 해서 다양한 사료를 살펴보고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기도했을 한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뭐 이렇게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의 위협이 재조명되길 바란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는 이런 이승만, 독립운동가 이승만,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그런 독립운동 행적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굳이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브리핑을 해야 되느냐?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더군다나 이 김건희 문자 논란으로 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군다나 또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런 여론들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왜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에 이렇게 내세우느냐, 앞세우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아니, 이거는 그 어떤 이유를 따져봐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앞권은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제 대통령실에서 또 브리핑을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에서 탈북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와 개선 방향 의견 나눠 이렇습니다. 또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현지 시각 7월 11일 오후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 유족, 북한 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이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얘기가 별로 것도 없습니다. 오토 원비어, 북한에 관광차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망한 그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있지 않습니까? 오토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를 만났습니다. 신디 원비어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닌다며 해당 목걸이는 뭐 오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밑에 이제 김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북민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증언이자 동시에 자유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김건희와 우리 정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삐딱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어감이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정부? 그냥 우리 정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앞에 왜 저가 나옵니까? 저가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이 우리 정부 앞에 자기 스스로를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 최재형이 하고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으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왜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방침을 자기가 대변을 하고 자기가 그걸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게 과연 적절한 겁니까? 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런 탈북자나 아니면 신디 원비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그런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과연 김건희 여사의 진심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길게 여러분들하고 이 글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건희 여사가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신디 원비어지 않습니까? 오토 원비어의 모친. 여러분들 오토 원비어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미국으로 갔다가 곧바로 거의 며칠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한국에 와서 어떤 행사 참석차 한국에 왔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청와대가 이걸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냐면 청와대는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 부모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안 했냐 했더니 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올 때 면담 신청을 한 날 그날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 등 대통령의 국정인형 일정상 면담이 어렵다는 점을 정중하게 전달했다. 원비어 씨의 부모님들께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만난 사람이 신디 원비어, 그 다음에 뭐 오토 원비어의 부친 이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이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문재인이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가장 충신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보의 오야붕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가장 충신이라고 자처했던 이 문재인이 그때 당시에 왜 오토 원비어의 부모를 안 만났을까? 여러분들 깜빡하셨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은 이때 당시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이가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오기를 정말 오매물방 학수고대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이면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지도 않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제가 그것도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그때 2019년 당시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면 날짜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그때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는 문재인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핑계로 오토 원비어 부모와의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별도의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려오길 바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북한의 김정은이 뭘 하고 있었냐면 문재인이가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깜짝 이벤트로 내려오길 바라고 그럴 때 김정은이 뭘 하고 있었냐? 김정은이는 그 1년 전에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했던 소위 말하는 남북 군사합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이런 걸 갖다가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는 창린도 앞바다에다가 포교 훈련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거기를 참관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오토 원비어의 부모를 왜 안 만났느냐? 김정은이를 자극할까봐 김정은이가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오토 원비어를 만났다가 오토 원비어 부모가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오토 원비어 부모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토 원비어 부모가 북한의 해외 자산을 갖다가 동결하고 그걸 갖다가 매각해서 자기들이 이제 보상금으로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 오토 원비어 부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감히 문재인이가 오토 원비어 부모를 만나? 라면 김정은이가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안 만난 겁니다, 사실은. 아니, 이거는 문재인이가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제 평가입니다. 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제 분석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의 가장 충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부창부수인데,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의 충신을 자처했던 사람이 진보의 오야붕을 자처했던 사람이 탈북자를 만나고 신디 원비어를 만났을 때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 정말 귀 기울였을까? 정말 진심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까? 정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저와 우리 정부는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 할 것? 갑자기 이 부분 다시 읽으니까 최재형이하고 얘기할 때 자기에 대한 관심이 좀 사그라들면은 자기가 남북 문제에 관여를 하겠다.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대목이 또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이런 대외 행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걸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공개를 하더라도 그냥 짤막하게 단순하게 단신으로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자세하게 마치 김건희 여사가 남북 문제, 대북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국제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는 듯한 이런 걸 갖다가 굳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무슨 득이 될까? 김건희 여사한테는 득이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들과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이혁 씨를 또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저는 또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들 2019년도일 겁니다. 2019년도에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탈북 선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탈북 선원들은 문재인이가 북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북송했습니까? 강제 북송했습니다. 어떻게 또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다가 안대를 채우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그 판문점 너머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탈북 선원들이 이 안대가 풀리니까 그 앞에 이제 북한 인민군들이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강제 묵송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그 문재인의 가장 충신이 김건희 여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진보의 오야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가장 충신이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연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탈북한 이 탈북자를 만났을 때 과연 김건희 여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대외 행보 자체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다고 해봤자 그 무슨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도 자중했으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나설 때는 최소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도 정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집안에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추님, 그리고 러블리 로지스님, JJ님 이 세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올린 영상들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선전해 주셔서 또 하루 사이에 구독자가 한 150분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